기업 가치 평가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막 복잡한 엑셀 시트? 아니면 세상을 바꿀 거라는 엄청난 비전? 보통은 이 둘 중 하나로 쏠리기 쉽죠. 오늘 이 분석에서는요, 이 완전히 다른 두 세계가 어떻게 만나서 진짜 기업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떤 투자자라고 생각하세요? 숫자를 믿는 넘버 크런처? 아니면 위대한 스토리를 믿는 스토리텔러? 이 금융시장은요, 오랫동안 이 두 부족의 치열한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한쪽에는요, 오직 숫자로만 세상을 보려는 넘버 크런처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스토리는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일 뿐이죠. 반대편에는 위대한 기업은 결국 비전으로 만들어진다고 믿는 스토리텔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재무 모델 같은 게 오히려 혁신의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하고요. 서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 두 집단, 과연 정답은 어느 한쪽에만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 뉴욕대학교의 가치평가 대가죠. 어스워스 다모다란 교수가 아주 명쾌한 해답을 내놓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해요. 숫자가 없는 스토리는 그냥 동화일 뿐이고 스토리가 없는 숫자는 영혼 없는 모델링일 뿐이다. 그러니까 진짜 가치평가는 이 둘을 연결하는 그 다리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왜 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에만 너무 치우치면 위험할까요? 다모다란 교수는 양쪽 다 극단으로 가면 위험한 망상에 빠지게 된다고 경고하는데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자, 먼저 숫자 분석가들이 빠지는 세 가지 환상. 첫째, 정밀함의 환상이에요. 10년 뒤 현금 흐름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다고 해서 그 예측이 더 정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둘째, 객관성의 환상. 숫자는 객관적일지 몰라도 그 숫자를 모델에 집어넣는 건 결국 편견을 가진 우리 인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제의 환상. 아무리 정교한 모델이라도 실제 시장에서 갑자기 터지는 블랙스완 같은 사건은 막을 수가 없죠. 스토리텔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비즈니스는 너무 특별해서 기존 지표로는 잴 수가 없어요. 이런 식의 측정 불가론의 오만에 빠지기 쉽고요. 또 스토리가 너무 멋지다 보니까 그게 곧 좋은 투자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대단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도 이미 주가가 너무 비싸다면 그건 나쁜 투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완전히 다른 두 세계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다모다란 교수는 바로 이 내러티브를 숫자로 바꾸는 아주 체계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게 바로 숫자와 스토리 사이에 놓는 다리인 셈이죠. 이 다리를 놓는 과정은 총 5단계로 이루어져요. 자, 1단계. 먼저 그 기업에 대한 강력한 스토리를 만듭니다. 2단계. 그 스토리가 그냥 희망사항은 아닌지 3P 테스트라는 필터로 아주 냉정하게 검증을 하고요. 3단계에서는 검증된 스토리의 하나하나를 매출 성장률이나 영업이익률 같은 구체적인 숫자로 바꿔줍니다. 4단계. 이 숫자들을 재무 모델에 넣어서 최종 가치를 계산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5단계. 시장이 바뀌면 언제든 겸손하게 스토리를 고치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 피드백 루프를 계속 돌리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필터가 바로 3P 테스트인데요. 이게 뭐냐면 스토리가 그저 희망사항인지 아니면 진짜 실현 가능한 투자 논리인지를 걸러내는 거예요. 첫째, possible.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 둘째, plausible.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이게 말이 되는가? 마지막으로 probable. 여러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 이게 가장 일어날 법한 일인가? 이걸 따져보는 거죠. 자, 그럼 이 프레임워크가 실제 세상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주 유명한 사례 하나를 통해 살펴볼게요. 바로 우버의 가치평가를 둘러싼 논쟁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2014년에 다모다라는 교수는 우버를 기존 택시 시장을 대체하는 그냥 좀 더 나은 카 서비스로 봤어요. 그래서 시장 크기를 약 1,000억 달러로 잡았죠. 그런데 우버의 초기 투자자였던 빌 걸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우버는 택시 회사가 아니라 자동차 소유 자체를 대체하는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다. 잠재 시장은 4,500억 달러가 넘는다. 이렇게 주장했죠. 와, 스토리가 완전히 다르지 않나요? 다모다란의 첫 번째 내러티브에 따르면 우버의 기업 가치는 고작 59억 달러였어요.
당시 시장에서는 우버를 170억 달러 이상으로 보고 있었는데 엄청난 차이죠. 이 차이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시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즉 어떤 스토리를 믿느냐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다모다른 교수는 빌걸리의 논리적인 반박을 듣고 자신의 스토리를 바꿨습니다. 아, 내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 우버의 잠재 시장을 더 크게 보고 네트워크 효과도 다시 긍정적으로 평가했죠. 그 결과 가치 평가액을 대폭 올렸어요. 이게 바로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팩트에 따라 마음을 바꿀 줄 아는 피드백 루프의 힘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물론 이 스토리와 숫자의 중요성은 회사의 성장 단계에 따라 달라져요. 아이디어만 있는 창업기에는 당연히 스토리가 거의 전부겠죠? 회사가 쑥쑥 크는 성장기에 접어들면 그 멋진 스토리가 진짜인지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성숙기 기업에게는 미래 비전보다는 지금 당장 돈을 얼마나 버느냐, 즉 숫자가 훨씬 중요해지고요. 그럼 이 프레임워크를 지금 가장 뜨거운 주제, 바로 AI 혁명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지금 시장의 이 엄청난 열기를 어떻게 분석해야 할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내러티브는 정말 강력하죠. AI 혁명의 유일무이한 인프라 공급자. 와, 이것보다 더 강력한 스토리가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3P 테스트의 렌즈를 껴야 합니다. 이 독점적인 스토리가 과연 장기적으로도 타당하고 플라시보, 또 가장 개연성 있는 probable 미래일까요? 이 위대한 스토리를 이제 숫자로 점검해 봐야죠. 과연 미래 AI 칩 시장이 엔비디아의 지금 가치를 정당화할 만큼 정말 커질 수 있을까? 또 AMD나 인텔 같은 경쟁자들이 막 들어오는데도 지금처럼 거의 소프트웨어 회사 수준의 이익 마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바로 이런 질문들이 스토리를 숫자로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가격과 가치를 제대로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가격은 시장의 분위기, 모멘텀에 따라 춤을 춰요. 하지만 가치는 그 기업이 가진 본질적인 현금 창출 능력, 즉 펀더멘털에 달려있죠.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성공적인 투자의 첫걸음입니다. 자, 오늘 분석의 핵심 결론입니다. 성공적인 투자는 숫자와 스토리가 서로를 계속 검증하고 보완하는 그 아슬아슬한 균형점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투자하고 있거나 혹은 투자를 고민하는 기업이 있다면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 투자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이야기의 숫자는 제대로 확인해 봤는가?